이게 끝나고 나면 녹화를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절실하고, 그 다음에 가고 싶다는 그 느낌을 줘야 되는데, 외우게 되면, 이게 외우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온다. 또 그 다음 거부터 해볼게요. 자, 공군의 4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세요? 도전과 헌신, 전문성과 팀워크입니다. 네. 여기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팀워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체 생활에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하면 항상 더 우월한 성과를 내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 또한 그렇고, 그리고 인류 역사로 봐도 개인보단 공동체가 훨씬 더 발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하면서 머리를 계속 만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한번 만져볼게요. 어떤 느낌이에요? 항상, 내가 만지니까 이상하죠? 네, 집중이 안 되죠? 면접관이 똑같은 거예요.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내가 외우지 못하면 신체적인 활동에 되게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만진다든지 이런 데를 자꾸 이렇게 가, 손이.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부분을 자꾸 만지면 집중이 안 된다, 면접관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취미생활을 무엇을 하세요? 코드를 짜며 어플 같은 걸 개발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미국 현지 CNN이나 블룸버그 뉴스를 시청합니다. 네. 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희가 상대국에게 평화로 대응하려 해도 상대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대 또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선생님의 장단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생각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 장점으로는 수업을 길게 해주십니다. 항상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셨지만 단점으로는 과제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조금 더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제를 함으로써 다양한 지식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본인 거 사례로 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사례 말고. 이거 제가 지금 드린 거 그대로 적어가지고 제가 표정 그거 보낸 거 봤죠? 하는 거. 본인의 사례로 만들어, 본인의 사례로. 아, 근데 이거를, 이거, 네, 네. 이게 왜 이걸 보냐면요. 어려운데?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네.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간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선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려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지금 선생님이라고 넣어줬지만, 실제적으로 평가는 본인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끝에 단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단점을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배웠고, 그걸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가야 돼요. 네. 예, 이거 저녁 때 들어올 때 본인 거 사례로 들어오세요.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9번째 갈게요. 단체 생활의 경험이 있으실까요? 학군은 개인 생활보다 거의 단체 생활 위주였으며 대학교에서는 동아리 참여, 팀플레이 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네. 공군의 지원 동기와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제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과 노력 같습니다. 반면 단점은 인간관계의 전문성 또한 갖춰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공군이 요구하는 인재가 도전과 헌신, 전문성과 팀워크를 갖춘 인재라면 헌신과 도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팀원들과 꾸준한 팀워크를 통해 전문성 또한 갖춰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일을 극복한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물리학자 파인만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잘게 쪼개서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합치면 풀린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더라도 부분적으로 잘게 시간적으로 긴 텀을 두고 하지만 꾸준히 진행한다면 대부분의 일들이 풀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수능을 4번 보았지만 4번 동안 단 한 번도 이전 시험에 비해 점수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긴 텀을 바라보며 꾸준함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대부분의 일들은 극복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도요, 너무 이렇게 들어도 되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네. 그쵸? 화면도 약간 뒤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 면접을 볼 때는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군대에서 상사가 부당한 듯한 지시를 내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경우 그 이유를 정중하게 질문하고 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샘플이고요. 이제 돌발 질문 해볼게요. 이게 바탕이 돼야 돌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면접을 할 때 이제 질문을 하겠죠. 분들이. 인생의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가 롤모델입니다. 아,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아버지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형편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룬 성공하신 분입니다. 저도 꾸준함과 노력함, 성실함을 본받고 배운다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좌우명이 있을까요? 제 좌우명은 꾸준함입니다. 저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태어난 재능이 없더라도 꾸준함과 노력함으론 상위 10% 안에는 모든 영역에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 것 같으세요? 친구들은 저를 약간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그냥 함께 시간 보내면 즐거운 존재, 그리고 명확한 꿈과 자아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까 질문지에 보면 그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물어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 본인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제 장점은 꼭 해야 할 일을 무조건 그날 끝내고 꼭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해야 할 일을 끝내려는 과정에서 좀 많이 피곤하고 지친 모습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장점과 단점을 물었을 때 단점이 단점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단점이 보완이 돼야 돼요. 제 장점은 뭐 꾸준함이고 이런 거다. 단점은 제가 힘이 뭐 지치거나 힘들 때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꾸준함 때문에 저는 단점을 항상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예, 이게 단점인 단점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에 포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군대에 가서도 꾸준히 제 삶을, 꾸준함과 노력함의 좌우명을 가지고 꼭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군대 내부에서도 선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이 마지막 포부라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마지막 포부를 얘기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님께서 이번에 저를 선발해 주시면 저는 군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 뭐 이런 거 해서 하다 아까 얘기하던 식으로 해서 저는 선임들과 후임들과 잘 생활하면서 군대를 전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포부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친구들이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는요, 뭐 뽑아주시면 가고요. 안 뽑아주시면 다음에 지원해가지고 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어요? 도와주신. 안 뽑아줘. 다음에 네. 오면 되지. 뭘 뽑아줘. 그래서 이게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포부 한마디. 내가 공을 받았어요. 그냥 답변을 할 때는 그 면접관한테 공을 넘기는 거죠.
면접관님께서 저를 선발해 주신다 그러면 저는 군대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생활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뭐냐, 이거 그 약간 외우는 게 핵심만 딱 외워. 이거 정확한 글자 토시토시 다 아, 못할 필요 것 같은데. 없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하라고 하냐면 이거조차도 정리를 안 하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그러는 거고 면접을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로봇이지. 음, 내 거화 시켜서 이거에 대부분 2분의 1 정도도 말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게 이해했습니다. 핵심이에요. 이해했죠? 요 네, 방향이 근데 틀리면 안 돼. 이 네, 방향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글을 네, 쓸 때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 산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거 이거 만약에 뭐 붙거나 하면 입대하기 전에 약간 뭔가 거기서 뭐 열심히 할 거 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뭔가 훈련 내용 같은 것도 좀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고 싶어가지고 훈련소에서. 그 14과목 정도 시험을 보는 거는요, 네. 그거는 예습 복습을 해갖고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친구들이 제가 하는 걸 보면 그 수준에서 그냥 순식간에 막 이렇게 질문을 막 읽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학교 상관없이 그래도 잘 나와요, 아이들이.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사격이 빵발 맞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점수가 되게 커요. 사교 점수.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는 자격증을 따서 들어가야 돼. 자격증이 되게 중요해요. 자격증 제가 커말 1급, 2급이랑 항공운항관리자만 따면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3개 되는데. 제가 그리고 드린 거에 항공문화관리자가 있던가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거 지원하시려고요? 그거 운항관제도 보험용으로 아, 하려고. 운항관제 쪽으로 가려고? 아, 그러니까 총무로 하면 저도 베스트인데,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건 총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총무가 그만큼 사람 경쟁이 빡세가지고 이거 안 되면 저는 바로 성급방이니까. 그래서 운관 보험을 들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영어 점수를 제일 잘 받으면 항공 통제로 갈 수 있는 이제 그게 있고요.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그게 이제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대로 그걸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단은 내 성적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들어가면 성적 공개해줘요. 본인 거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눈치 작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TO도 다 나와요. 몇 개, 몇 개. 어디에 몇 개, 몇 개.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내가 이제 배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하는데 소신껏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보면 세 개까지 자격증을 따갖고 들어오는 친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넣고, 그 다음 거 넣고, 이런 식으로 가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잘못하면 조리병으로 가는 건 조금 별로예요. 아, 그 헝거방 중에서도 조리병은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가기 위해서는 조금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TO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헝거방이 제일 TO가 많죠. 근데 그래서 성급방, 네. 가서 훈련을 열심히 알려주는 대로 그것만 해도 성적은 잘 나온다. 근데 친구들 컨설팅 받고 제가 굳이 그거 자격증 따서 가라고 하거든요. 가면 한 100등 안에 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이해가 음. 되시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군대 교육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특기 그거를 정할 때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특기는 조금 신경 써서 가야 요 자, 우리 가던 거 또 가볼까요? 이거 우리 일단 면접에서 통과를 해야 뭐 들어가가지고 이게 특기병 배치를 받죠. 우리는 지금 면접도 못 가고 있어요. 자, 또 가볼게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의 원인을 감정을 제외하고 근거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원인을 토대로. 이거 같은 경우도 질문을 그렇게 이제 받잖아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등이 이제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갈등에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주변의 간부나 선임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 생활을 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하고 참는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건 큰일 나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묘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먼저 자신이 앞장서서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저에 관련된 일들, 뭐, 공부나 뭐 이런 자아 개발을 위한 공부들은, 자아 개발을 위한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스스로 앞장서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그 수업에서도, 학교에서 팀플레이 수업에서도 조장을 맡곤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남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앞장서서 한 일이 있냐 그러면 저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 조장을 맡아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뭐 다른 팀보다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인물이 있을까요? 이렇게도 물어봐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근데 그거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나? 또 물어보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네. 따라서 똑같은 질문을 아, 이렇게 똑같은 바꿔서 질문. 얘기한다고, 바꿔서 아, 네. 한다고요. 예, 예. 제가 좀, 롤모델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예, 존경하는 사람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시면 돼요. 네, 아버지. 네, 근데 예, 예. 이유도 막 길게 얘기해야 돼. 길게는 아니어도 간단한 이유는 얘기해 줘야 되겠죠.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쵸. 네. 그렇죠. 네. 아버지래. 근데 왜?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아버님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셔서 아, 성공을 예. 하신 모습이 저한테는 인생의 롤모델이고 존경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자, 단체 생활 경험이 있을까요? 네, 어, 학교에서도 계속 단체 생활을 그 동아리나 또 팀플레이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거의 수업을 반 학우들과 같이 들으면서 단체 생활을 계속 경험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단체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특정한 걸 하나를 딱 집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든 대학교 때든 어디에 가가지고 단체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생활을 할 때는 배려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서로 협력을 해서 해야 한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점수를 채점할 때 1점부터 5점까지 있다 그러면 전 단지 경험을 했는데요. 중학교 때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채점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 단체 생활에 이런 거 배려도 돼 있고 그다음에 같이 어울리면서 이런 거를 했구나. 채점을 하기가 훨씬 쉽겠죠. 우리는 채점표 앞에서 언어를 이용해서 그분한테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답변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를 들어도 잘해야 한다. 예. 다른 이의 시각에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주위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뭐든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과 후배가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 뭐, 독하게 뭔가 일을 하냐, 살을 빼든지 공부를 하든지, 뭔가 그런 말들을 좀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시각으로 볼 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라고 들어가야죠. 좋은 사람으로.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예, 예,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쪽에서 독하다는 표현이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 나를 볼 때, 나는 다른 사람과 단체 생활을 할 때나 뭐를 할 때 열심히 하고 배려하고 이런 거를 해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잘 완수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연락을 꾸준히 할 정도로 내가 남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음,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시각으로 보냐고 할 때 독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집중해서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군대 단체 생활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맞춰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를 해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또 가볼게요. 학창 시절에 동아리 한 게 있을까요? 네,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풀이 동아리 있습니다. 수학의 문제를 풀면 새로운 관점을 통해 관점을 파악해 나갔고, 어, 뭔가 문제가 막혔을 때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해결을 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삶의 갈등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과 유사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네. 이것도 이런 질문이 나오면 조금 정리해서 답변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드려봤고요. 저녁 때 저하고 뵐 때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정말 면접관한테 저 뽑아주세요. 저는 군대 이번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오늘 9시 괜찮으세요? 네, 9시 반, 9시죠? 네, 9시. 우리 9시. 네. 네, 9시. 네. 그러면 9시에 뵐게요. 9시에 뵐 때는 제가 지금 줌을 드릴 테니까 줌을 한번 보세요. 본인이 면접 볼 때 이게 이렇게 막 행동을 이렇게 한다든지 의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든지 이런 행동은 되게 산만해. 면접관이 채점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을 동일하게 면접을 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면접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쳐주시고 말리면 말아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의자를 제쳐가지고 에휴, 그냥 아니면 다음에 하죠.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겠어요? 못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겠어요? 어떤 생각도. 당연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굳이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연습해야 돼. 내가 상대방한테 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뽑아주세요라는 느낌이 들게끔 면접을 봐야 한다. 그래서 그거는 9시에 어느 정도 조금 외워서 들어오시면 지금보다는 많이 괜찮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진지한 것보다 간절한 게 더 좋나요? 약간 지금 좀 진지해 보이죠? 하나도 진지해 보이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하나도 아무, 안 진지해 보여요. 아무 생각 없어 보여요?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너무 산만해.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느껴져. 그러니까 음, 이게 진중함이 들어가고 조금 그거 하려고 그러면 지금 봐봐요. 의자도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의자를 그 의자 앉으면 안 돼. 식탁 의자 같은 거 있죠. 식탁 의자, 네. 딱딱한 거. 그거를 딱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딱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이 앉아 있는 자세부터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의자 머리도 이게 잘리잖아요. 지금 줌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렇게 보이게끔 해야 돼. 그래서 위치도 조정을 해야 돼. 본인 의자를 낮추든가 그거를 밑에서 책으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시게끔 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의자는 식탁 의자를 앉는 걸 제가 많이 추천을 해요. 그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움직이지 못해. 면접을 본도 10분 정도밖에 안 소요돼요. 그래서 최대한 줌 안에 내가 중앙에 이렇게 딱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면접관을 볼 때 아주 공손한 느낌의 최대한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라는 느낌을 주게끔 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피곤해 보여요.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야, 지금 너무 잠만해, 지금. 네, 좀 자요. 네, 자고 외워. 외우고 난 다음에 9시에 만났을 때는 조금 외운 걸 토대로 해서 네,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요거 9시에, 네, 네, 녹화 한 건 드릴게요. 네, 자고 일어나서 봐요. 네, 자기 전에 봐가지고 또 잠 안 자고 또 그러지 말고. 네, 네, 9시까지 네. 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뭐 질문하실 거? 일단 면접 보고 나서, 붙고 나서 궁금한 게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단 우리 붙어야 돼. 일단 네, 붙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게요. 9시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좀 주무세요.